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싱글 매치 히든스탁 진행의 정재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붕괴와 함께 많은 투자자들의 멘탈도 무너지진 않았을까 싶은데요. 타격이 큰 하루였습니다. 간밤 파월 의장이 완화적 통화정책 의지를 내비치면서 뉴욕 주요 지수도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대부분 낙폭을 회복해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이런 기운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홍콩 정부가 증권거래인지세 인상 검토를 한다는 소식에 지수는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결국 2,990대로 후퇴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전업 중의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무려 3% 넘게 급락하며 900대로 내려왔는데요. 닷새 연속 내림세를 걷는 동안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한숨 깊이는 2배, 10배로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과 계좌에 힘이 될 수 있는 1시간 준비했는데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히든 카드를 제시해 주실 수익률 강자 두 분이 나와 주셨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시장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응급 처방까지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보면서 저희와 함께 추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의 힌트를 보면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특별한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의 정답을 맞추시고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저희 더 깊이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히든스탁 전문가를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히든스탁 싱글 매치 함께할 두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단타 승부사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내림세를 걷는 동안 가뜩이나 지쳐 있는데 오늘 타격이 좀 컸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상한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뭐 이제 미증시는 좀 버텨주는 장세였는데 우리 증시가 버티지 못한 장세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새벽 기조로 미증시는 장중 조정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만 다우산업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추세를 거의 대부분 회복하면서 마무리해줬거든요. 다우지수는 뭐 플러스까지도 전환이 됐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5% 약보합권까지 긴 밑꼬리와 양봉 추세까지도 개파락 부분들을 오히려 올려주면서 흐름들을 좀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증시도 조정 출발은 할 수 있겠지만 뭐 갭매우기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조정이 더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시가 출발은 문제가 없었죠. 양대 증시 자체가 어제 종가 근처 수준에서 출발을 하면서 뭐 크게 무리가 없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장 초반부터 추세 움직임이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빠지더니 회복력을 좀 갖춰 주다가 이제 점심 타이밍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미선물 수준의 하락 부분들이 갑자기 갭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조정 추세와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 매물이 이제 좀 급격히 출회를 추가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장 막판까지 사실 시장을 밀 거다라는 부분들은 그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특히나 오후 2시 후반부 들어와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소와 코스닥에 모두 매수 전환을 해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순매수 전환 움직임까지도 만들어주는 모습을 형성을 해줬는데도
시장 자체는 그런 외국인 매수세 속에 반응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거의 최저가 종가가 사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차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조정이 예사로운 조정보다는 좀 더 강한 조정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전 조정에서는 보면 밑꼬리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데 음봉이 좀 확대됐어도 밑꼬리가 있고 바로 다음날 반전 전환 반등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종가 자체가 최저가 종가여서 실질적으로 누가 살려고 노력도 안 했다. 실제 종목들이 올라서 마감하지 못하고 많은 종목들이 장중 최저가 종가를 맞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내일 새벽 기조에 글로벌 증시가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정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의 반등 전환 움직임이 특별히 글로벌에서 뭐 크게 악재가 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흐름 자체에서 지금 뭐 해외 선물이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시면 미니 나스닥도 양십자 선으로 보합 정도 수준 움직임을 주고 있고 미니 S&P 같은 경우에도 양십자가 나오면서 강보합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거의 보합이긴 하지만 사실상 추가적으로 미증시가 내일 새벽에 떨어질 거라는 부담감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추가적인 음봉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좀 적겠으나 미증시가 회복력을 갖췄어도 밀렸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고 미증시 반등이 새벽에 좀 강하게 한 0.5%에서 1%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가 좀 소외되면서 오전 추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행지수가 조정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증시만 조정을 받을 이유는 이제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 정도 추세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양봉 매수세 전환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내일장에 대한 예측을 먼저 해본다면 오전 시가 출발이 문제없이 출발되더라도 일부 진폭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하락할 이유가 없지 않고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도 좀 더 빠진 강도가 강하지 않느냐라는 인식 속에 반등 전환 움직임이 오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1월 말과 2월 초에 나왔었던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1월 말과 2월 초에 나왔었던 장대 음봉 이후에 결국 장대 양봉으로 추세를 다시 반전시키는 이런 시장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새벽 기조에 내일 글로벌 증시 조정 마감만 아니라고 한다면 주가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만약에 변수가 계속 발생되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가 새벽 장중 기조의 낙폭이 확대됐다가 다시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이제 진폭으로 마이너스 마감에 만약에 미증시가 된다면 우리 증시는 추가 급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쪽으로도 좀 아래쪽으로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인데 부디 좀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글쎄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그게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파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그 수급에는 좋지 못한 모습이죠. 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계가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코스피에서 매도세를 꾸준하게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마이너스 2%까지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의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강보합이나 좀 약세가 되더라도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오진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원달러 환율의 사흘째 상승 흐름으로 보면서 달러에 대한 강세로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 본다면은 오늘 이렇게 3,000포인트 코스피에 대해서 3,000포인트 정도로 내려왔었던 게 예전에 없었던 게 아니고 1월 29일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본다면은 이렇게 한번 내려왔었던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날 그래도 양봉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일 증시는 미증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양봉이 뛰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흐름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우리 증시도 어떻게 될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예 뭐 증시가 너무 나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관심 가는 종목군들은 있었습니다. 예, 비풀바이오라는 종목이 뭐 예전에 뭐 1월 달 한번 강하게 올랐었던 이력이 있지만 오늘 또 한번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보신다면 최근 세계 최초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키트 상용화 성공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제품을 시장에 선보인다라는 모습 때문에 기대감으로써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 초반에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약세로 인해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체 전해질 대량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데 LG화학과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일자 그리고 오늘자에도 강했었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섹터로서도 어떤 섹터가 좀 괜찮았냐라고 보게 된다면 품절주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좋았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품절주라 함은 뭐 시중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추천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양지사라는 대표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지사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신라섬유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신라섬유도 요 근래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뭐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던가 위로 올랐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을 겁니다. 신라섬유도 품절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뭐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데즈 컴바인 같은 종목도 잠시만요.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도 아마 올랐다가 내려오는 모습들을 오늘 보였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잘 오른다.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고 있는데 양지사, 신라섬유, 코데즈 컴바인이 오른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도 살 종목이 많이 없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품절주에 대한 올라가는 상황이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예, 그리고 희귀 광물 종목이죠. 뭐 유니온이라든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 또한 많이 안 좋을 때 시장에 대해서 흐름이 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 보시면은 아마 제가 얘기했었던 종목의 흐름이 좀 나오시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사서 오래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오르면은 얼른 들어갔다 팔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절대 만지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과 어려움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내일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삐를 당겨서 우리가 주의 깊게 시장을 살펴보고 또 전략 대응 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이 참 깊어지는데요. 두 분의 시장 의견 챙겨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전문가들. 과연 급락장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싱글 매치 지금 출발합니다.
자, 2021년 첫 시즌의 우승컵을 놓고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히든스탁 싱글 매치. 다가오는 금요일 최종 우승자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진짜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낼 차례가 되었는데요. 잠시 후 함께 추리해 볼 테니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전문가들의 종목들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전문가들 포트 수익률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한 전문가의 포트 속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아무래도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키네마스터에 대한 궁금증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와줬습니다. 네, 뭐 이 종목은 이제 어제도 제가 AS를 좀 해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AS를 무료 방송 참여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가를 해드렸죠. 오늘 오전 중에 추가 급등 시도가 한번 나올 것이고 그 파동이 이어진다면은 뭐 상한가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차익 실현 부분들을 조금씩 해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 반등파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아무래도 시장이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종가까지 3시간 반 동안 워낙 강하게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오후장 추가 반등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키네마스터가 또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 이후 오늘 시가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추가 급등 시도가 오전에 잘 나와줬습니다. 가장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즐기기 좋은 파동을 오전까지 주고 그리고 기본 추세선 구간대가 이탈되는 움직임들이 그 이후 나왔죠. 사실 여기서 이제 오후를 기점으로 재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었습니다만 워낙 강하게 밀려 내려가는 장세의 영향 속에 주포들도 이제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면. 그래서 주가 자체가 좀 흐르는 형태 정도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 충분하고 수익률 대가 뭐 그렇게 크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수익 실현 마감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매각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이고 또 굉장히 메이저급 입찰 회사들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양음양 캔들로 다시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수익률 대전에 또 직전 고점이 돌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도 30% 넘는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더 보시다가 파셔도 아마 아깝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오늘 또 신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그 종목으로 단타 매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네마스터 이 매각 추진 이야기 두고서 아직 좀 더 상승 여력 남아 있다고 하니까 이미 수익 나신 분들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세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장에 상당히 변동성이 있었죠. 네, 이 종목 역시도 이제 무료 방송 참여하신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매매 전략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 그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전문가는 그 매매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 참여하신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 세원이라는 종목이 루시드 관련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면 그 모멘텀에 의해서 추세상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움직임에서는 당장에 내일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단타를 칠 수 있는 급등 시도는 나올 테니까 단타 부분으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파동들을 노리면서 수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좀 긴 악목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추세 변동성을 좀 보실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 역시나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오전 오후로 넘어가면서 강한 급등 시도가 재료와 함께 나오면서 형성이 됐다가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을 받으면서 종가상으로는 좀 많이 밀려서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 분봉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충분한 매수 기회가 있었죠. 제가 지정해드린 매매 가격 범위보다도 굉장히 좋은 하단 범위 6,500원대 딱 그 가격까지도 여러분들 매수가 가능한 가격을 줬고 시가 자체를 보더라도 6,700억이기 때문에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이 오후장에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 드시라고 재료와 함께 강한 급등이 10몇 프로 이상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단타용으로 활용하는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 악재장 속에서도 상한 김영덕 대표 종목을 매매하셨기 때문에 급등 수익을 즐길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 정도 급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단타 매매 대응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단타를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저점이 좀 잡히고 다시 반등 나오는 부분들을 노리시면서 좀 루시드가 직접 산장이 되는 타이밍까지 다시 한번 재료가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런 파동에 맞추어서 재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원에 대해서 우리 추가 전략 세워봤으니까요. 내용들 여러분들 메모 잘해두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종목들 짚어볼 건데요. 먼저 대한해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상황인가요?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월요일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전일자고 오늘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밀림과 동시에 올라가려고 했었던 힘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상황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면서 내려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매도하시는 전략 꾸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상황도 되게 좋고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도 3,750원까지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오니까요. 이때까지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전략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해운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오늘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굉장히 또 상승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진에어의 변동성이 컸는데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어요.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4%가량 오르면서 오늘 굉장히 좀 강력했었던 흐름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12시 기점으로서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 종목도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급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저는 이 가격대 21,100원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좁게 본다면은 굉장히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넓게 보신다면은 그렇게 고점이 아닙니다. 아직 올라가야 될 구간은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지금도 수익권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앞에 있었던 오늘 21,800원 구간은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 21,800원 구간 한번 넘는 거 보시고 매도 전략 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1,800원 넘는 거 보시면서 이 매도 전략 여러분들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다음에는 유진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1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률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그래도 조금 올라가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심 올라가려고 하지만 아직 잘 올라가는 모습들은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차트 흐름 본다면은 예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이 항상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그리고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좀 횡보했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를 좀 할 겁니다. 횡보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으니까 잘 보유를 하시고 급등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시면 매도하는 전략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하는 장대 양봉 나올 때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코리아센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외 물류 이쪽 이야기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코리아센터만 보면은 참 많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군들이 연일 월요일부터 계속 강력하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시장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3%대로 좀 많이 오르면서 이 코리아센터가 강력했었던 흐름을 좀 보였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단기 전략을 꾸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앞쪽에 있었던 고점이었던 9,790원 구간은 무난하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9,790원 구간 보시고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9,790원 요 선도 지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새로운 전략 챙기러 지금 출발합니다.
네,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잠시 후 히든 종목의 힌트가 공개되는데요. 총 3번의 힌트를 보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도 챙겨보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힌트 1번 만나보시죠. 예, 매각 기대감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즘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약세장 속에서도 우리가 시장보다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바가 있었죠? 네, 뭐 단타로 활용을 하건 아니면 추세로 지켜보건 간에 시장이 약해질수록 또 꼭 약해질수록은 아니고요. 약하던 말던이거든요. 아, 시장과 네, 무관하게. 네, 장세무관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약하던 말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약하던 말던 오를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부각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차트상으로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약세 움직임을 주는데 종목이 약세에 있는 종목이면 시장이 떨어질 땐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근데 시장이 약세인데도 주가가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정배열에 있느냐 역배열에 있느냐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정배열에 시장이 약세인데도 있다면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으면 더 강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굉장히 약세여서 뭐 음봉을 오늘 눌림으로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이 조정 위주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상승 쪽으로 가고 있었느냐 하락 쪽으로 가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매각 이슈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을 이기는 이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강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M&A라든지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뭐 매각 이슈의 중요성을 강의로 알려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 좋기 때문에 다른 더 큰 기업이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네가 처음부터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현재 평가 가치보다 더 높은 윗돈을 주고 인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더 가치가 반영되는 주가로 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이런 움직임은 장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접적으로 재료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급락이 나와도 매각 이슈가 터져서 매각 공시가 나오면 그 종목은 수직 상한가를 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잠재적으로 바로 매각 공시가 안 나오더라도 매각 기대치를 갖고 진행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수익을 드렸었던 키네마스터처럼 시장이 안 좋은데도 상한가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 시세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시하는 종목은 뭐 잘 나온다면 제2의 키네마스터 같은 상한가 알파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일장이 뭐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급등 시도 정도 단타를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정도를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 힌트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약세장 속에서 시장보다 좀 더 강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방법 알아두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추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힌트 보시죠. 예,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아무래도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참 특히나 약세장에서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거래소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가상화폐 거래소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아,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사업 업체면은 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이 지금 막 6천 몇백만 원까지도 찍어 올라가고 지금 뭐 내려와 있지만 내려와서도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네, 거래량이 많다고. 그런 부분을 거래량이 많을수록 무조건 수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비트코인 관련 좀 대형 업체들일수록 실적이 좋고 사상 최대 실적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투자의 지표로 보는 가장 중요한 게 재무 구조잖아요. 재무 구조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현재 시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느냐 못 나오느냐. 그게 어떻게 누적되냐에 따라서 재무 건전성에 따른 현금 유동성이 좋아지느냐, 또 적자라면 흑자로 탈피할 수 있느냐, 또는 흑자가 지속된다면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상 최대 실적 기대치를 갖고 있는 이 재료는 상당히 큰 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각 기대 심리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드렸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매각 예정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말고도 지금 해외에서도 또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추가적으로 인수 경쟁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주가는 장세가 약세여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힌트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도 추리하신 분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도움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세요, 추리? 네. 이게 지난주 월요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비슷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자꾸 지난 월요일의 기억이 좀 나서 네 종목을 이야기했던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네 종목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거래소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있죠. 네, 그렇죠. 예, 우리기술 투자랑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관련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시면 되시고, 근데 이제 에이티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풍 전문가님이 편입을 했기 때문에 에이티넘은 아닐 거고, 그리고 네. 우리기술 투자라는 게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거래소라는 거는 업비트와 빗썸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빗썸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또 두 종목이 있습니다. 위지트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비덴트라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딱 들었을 때 뭐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다면은 저는 이런 업비트 쪽이 아니고 비덴트 쪽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 투자 쪽보다는 이 비덴트 쪽이나 위지트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지트 아니면 비덴트일 것 네, 같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오늘의 추리 잘 듣고 안경을 안 쓰셨는데도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그죠? 예, 오늘도 네. 예리한 눈빛으로 자분자분 얘기하시는데 네. 제 가슴에 빗을 푹푹 꽂으시면서 오. 네, 피가 막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만큼 보이시죠? 임팩트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네, 오. 굉장히 좀 정확한 그런 추리를 해주신 것 와, 같습니다. 그래요?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서 네. 추리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서 남은 힌트 만나보시죠. 세 번째 힌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예,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주다라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이러한 모멘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죠. 예, 힌트가 좀 황당하죠? 지금 실망했어. 딱 보니까 우리 앵커님이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아니 종목명이 나와야 되는데 왜 생뚱맞게 안 하던 짓을 너무 하냐. 잘하세요. 네, 지금 그렇게 네. 지금 표정이 보이는데 조금요. 원래는 결정적 시트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게 상호명이라 요즘에 이 그 MTN 방송이 상호명을 철저하게 없애는 것 같더라고요. 노란 통, 녹색 창 뭐. 전에는 그런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집어넣었더니 우리 작가님이 이게 그런 홍보용인 건 알겠는데 마치 이 회사를 진짜 제가 좋아가지고 홍보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 그래요? 시청자가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인으로 힌트를 드릴 거예요. 뭐 정답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네네네. 첫 번째 마인은 물건을 지칭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인은 감정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아시겠죠?
이 마지막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지막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이성 의미죠? 간의 감정. 아, 이성 간에 느끼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널 웃음을 어떻게 잘 한다는 참으세요? 그런 감정.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너무 상대방도 이걸 같이 느낄 때. 상대방도 예, 우리가 못 그런 걸 느꼈나 봐요. 지금. 느껴가고 있는 초기의 연애 감정. 오. 첫 번째 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 하시는 거. 네, 그러면 이제 뭐 정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연애하기 전에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잘 모르세요? 아니 이게 종목 명이에요, 뭐예요? 쌈 좋아하세요? 쌈? 쌈? 상추쌈, 뭐 배추쌈, 예, 쌈. 고기 쌈. 먹을 때 쌈 싸 먹는 거 좋아하세요? 네. 그걸 좀만 바꾸면 되는데. 썸? 예. 이름이 저는 예. 종목명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저게 뭐지? 지금 이 종목명이 생각을- 아니에요. 종목명이 아니에요. 아, 종목명이 이 아니구나. 종목이 네. 운영하는 그 거래소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썸.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제 썸 아시겠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추리가 많이 되셨을까요? 문자창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추리 어떠셨나요? 상한 전문가님, 비덴트입니다.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비덴트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김용덕, 빗썸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이 보이고 있네요. 위지트입니다. 라고 다른 의견도 보이고 있고요. 비덴트 또는 위지트에 대한 의견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덴트, 위지트, G3BND도 있네요. 수익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덴트입니다. 라는 의견까지. 이 둘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종목 추리 계속해 주시고요. 상한 전문가의 힌트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종목 힌트 1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니까요. 오늘 굉장히 뉴스가 많이 보도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국내 첫 출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으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75만 명분이죠. 예, 이게 첫 물량이 출하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건소와 요양병원 위주로 접종이 좀 시작될 것 같은데 이 접종이 금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출하되는 백신으로 모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인 첫 접종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고대하던 일상 회복으로부터 한 걸음 좀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예전에 처음 제가 출연을 했을 때 알려드렸었던 종목이 아마 문득 떠오르실 거예요. 아무래도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렸고 이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흐름을 본다면은 예전에 제가 매도했었던 때는 1월 14일이었거든요. 그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매도가 됐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요 근래 시장이 어려웠지만 4거래일 연속 계속 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접종을 하고 나서 해외에 좀 놀러 갈 수 있겠다 아니면은 해외에 한번 뭐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하면서 이런 여행 관련주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쪽에서 한번 알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도 이 참 좋은 여행과 같이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뉴스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내 최초로 이 코로나19 백신 출하 소식이 들리면서 아마 우리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수혜의 기대감을 찾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힌트 더 만나볼게요. 두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보니까 연기금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속해서 매수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 연기금이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은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연기금을 사고 있는 종목군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이 22거래일은 아니지만 진에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진에어가 오늘 아까 제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오늘 좀 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신다면은 연기금이 22거래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LCC 관련 종목이죠. 이 저가항공 종목인 이 진에어를 계속 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그래도 이 종목도 이런 연기금 쪽에서 수급도 들어오고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도 또 한번 수혜가 입으면서 또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신다면은 뉴욕 증시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앞쪽에 제가 알려드렸었던 종목이었던 여행 관련주, 참 좋은 여행이었던 여행 관련주 종목군들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앞쪽에서 알려드렸었던 진에어라는 종목, 그러니까 항공 관련주 종목군들이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된다면은 제가 알려드렸었던 이 여행 관련주 그리고 이런 LCC 저가 항공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면서 힌트 좀 잘 보시면 여러분들 좀 잘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이제 있겠습니다. 항공주 쪽에서 정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이야기를 좀 해드렸을 때 힌트를 얻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장대 항복이 나오거나 굉장히 크게 올랐으면 제가 여기에 못 갖고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다행스럽게도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한 전문가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종목을 떠올려 보면 좋을까요?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항공주 얘기를 툭 꺼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트레이딩으로 기관 순매수 상위 연기금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트레이딩에서 연기금만 보여주는 좌표가 없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뭐 하니까 뭐 거기 진에어도 보이고 막 이래서 이런 데 있겠구나 해서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요? 일부러 못 찾게 하시려고 마지막에 갑자기 항공 툭 꺼내시면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신 것 같은데 힌트는 거기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여행이나 저가 항공. 그러니까 저가 항공이 몇 개가 있고요. 종목이 여행주도 몇 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세 번째 힌트 나오기 전에 연기금 22거래일 사는 종목을 찾아오시면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네네. 3번 힌트 도움 받아볼까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힌트, 마지막 힌트를요, 화면으로 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3번 힌트 만나봤어요. 이거 세 번째 섬 이야기를 하네요. 수익 섬에 가고 싶긴 합니다. 수익 섬. 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이제 월요일까지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연휴에 뭐 하실 계획이세요? 집에서 열심히 쉬어야죠. 어디 나가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열심히 쉬겠죠. 근데 저도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한반도 남서 해상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섬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요 종목에 대한 뭐 여러분들이 찾기에는 좀 어렵죠. 혹시 제주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날씨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날씨 너무 풀렸어요. 풀리고 그리고 이 제주도라는 곳이 또 날씨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서 아무래도 여기에 연휴에 대한 발맞춰 그리고 뭐 연차라든 이런 거 쓰면은 한 4일 동안 한번 갈 수 있는 시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타고 그렇죠. 이곳에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 놀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제가 요 종목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그리고 월요일에 얼핏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진에어를 비롯해서 이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계속 사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한번 기회가 또 한번 왔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때마침
잘 사놓고 그리고 급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 잘 꾸리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잘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함께 보시죠. 문자창 보니까요. 제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제주 너무 가고 싶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도 갈래요. 제주항공 굉장히 많은 분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종목줄이 이어가 주세요. 힌트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히든 종목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정답은 바로 비덴트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가격 네. 전략 챙겨주시죠. 예, 내일 모레 사이 단타용으로 활용하는 용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익률대가 이제 끝나니까요. 자, 매수가 범위는 11,000원부터 13,500원 범위가를 잡아드리는데 거의 오늘 종가 근처에서 사실 수 있을 거고요. 목표 주가는 주봉 고점이 잡혀있는 15,0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만 원에 해당하는 상한가 진행 전 저점 가격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전략 제시해 주셨어요. 매수범위 11,000원에서 13,500원,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오늘 종목 바로 연기금의 22거래일 매수 포착됐다고요? 네, 굉장히 연기금이 팔고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꾸준하게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시장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종목, 얘가 여행 관련 종목, 항공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상 이야기를 많이 못 해드렸거든요. 네, 바로 전해드리는 10시입니다.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면은 제가 여행 관련주 그리고 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매수 포인트를 잡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이 진짜 기회거든요. 예, 다 전략 다 듣고 내일 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타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히든스타 싱글 매치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단타 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